메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메뉴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려고 이 사용 설명서를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 뭐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어려운데 사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복잡하고 어지럽게 메뉴를 만들어 놨는지. 캐논 카메라 사용법 설명할 때도 느꼈지만 이 후지는 뭐 또 캐논보다 더 제가 사용했던 그 시간이 좀 짧아서 그런지 더더욱이 좀 복잡하고 또 더더욱이 쓸데없는 기능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캐논 카메라 사용법에서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걸 수동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아주 잡다하고 너저분하고 복잡한 메뉴를 우리가 다 일일이 알 필요가 없어요. 수동으로 하게 되면요. 노출도 수동, 초점도 수동, 다 이 수동으로 하게 되면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제가 지금 또 20세기 위대한 사진가 그래갖고 20세기를 빛낸 사진가 그 사진집하고 또 이론 강의를 올리고도 있지만 그 20세기를 빛낸 사진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활동했던 게 1930년대, 40년대 이때 좀 늦었다 그러면 5, 60년대 이렇게 활동했던 사진가들인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작업했던 카메라들은 진짜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카메라들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셔터하고 조리개 이 정도, 그러니까 렌즈는 붙어 있는 거고 이 정도의 장비로도 지금 봐도 한치도 뒤지지 않는 그런 대작들, 명작들을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이 디지털 카메라는 이렇게 경험에 의해서 수동 촬영을 통한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던 걸 이렇게 이 기능으로 해서 다 집어넣다 보니까 메뉴가 이렇게 많아지고 복잡해진 거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 사진 강의 카메라 사용법 강의를 준비하면서 더더욱 느끼게 됐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수동으로 하게 되면 절대 몰라도 될 기능이다라는 거를 또 한번 짚으면서 두 번째 강의 메뉴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IQ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이미지 퀄리티일 거예요. 분명히 이미지 퀄리티에 있던 메뉴 4페이지에 대한 걸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게 초점에 관계된 겁니다. AF 오토 포커스고 MF 매뉴얼 포커스니까 자동 초점, 수동 초점에 대한 그런 그 메뉴인데요. 유난히 이 초점에 대한 기능이 캐논 카메라에 비해서 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더 많은데 그 많은 게 도움을 주는 기능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한 번씩 그 메뉴를 확인하면서 제가 설정을 해보면서 체크를 해봤는데 불필요한 기능들이 꽤 많은 것 같다라는 점입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점 영역이라는 건 이 초점 포인트예요. 초점 포인트를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초점 영역을 누르니까 이렇게 사각형의 박스가 보이지 않습니까? 요게 초점 포인트, 초점 영역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면 코맨드 다이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뒤에 있는 다이얼을 이렇게 돌려주면 이 초점 영역 범위를 확장했다, 줄여줬다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됐다가 다시 원점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위치도 왼쪽으로 가게 해도 되고 오른쪽으로 가게 해도 되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따라 여기 지금 초점 포인트가 바뀌는 거에 따라 노출도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화면이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막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초점 포인트를 내가 설정을 해주는 그 초점 영역을 잡아주는 게 이 첫 번째 메뉴에 있는 이 초점 영역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메뉴에서 이렇게 눌러줘도 되고요. 이게 지금 제가 또 이걸 이 다이얼을 잊어버렸는데, 스틱
다이얼이라고 그랬나요? 이거 눌러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오른쪽으로 꺾어서 이렇게 눌러주면 아까 메뉴에서 들어갔을 때 그 화면이 또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로도 바로 들어갈 수가 있고, 아까 했던 것처럼 메뉴에서 들어가도 되는 거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해서 내가 초점 영역을 선택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메뉴가 AF 모드인데 그 초점 영역을 설정하는 건데요. 아까 첫 화면에 보여줬던 게 이 정점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설정이 지금 정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초점 포인트가 한정되어 있는 거죠. 중앙으로 제가 몰아놨는데요. 제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이게 가장 그냥 무난할 것 같아요. 뭐 이거 같은 경우로 영역으로 표시해 주면은 어떤 화면이 이루어지냐면은 이게 좀 뭐예요? 이 초점 포인트가 여러 개가 생겼잖아요. 그 사각형 박스 안에 거기서 초점이 맞는 부분이 영역 표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점 요게 초록색 불이 살면서 지금 여기 화면을 카메라가 비치고 있어 갖고 움직이는 대상이라든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표시는 안 나지만 초점이 맞으면 요 상자에서도 초록색 박스가 생길 수도 있고 위쪽에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아까 이 부분적으로만 갔던 것보다도 이 범위가 넓어지는 그런 설정이 이 영역 설정이고, 아까 제일 좁았던 게 정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래갖고 화면이 어떻게 됩니까? 한정돼서 좁아진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요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위치도 설정이 바뀌는 거고, 요런 게 정점이고, 그러니까 좀 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않는 대상을 설정해 주는데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사체에 초점을 맞춰주는 가운데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다가 프레임을 구성하고 초점 포인트를 뭐 왼쪽으로 설정해서 왼쪽이 중요한 대상이 있다라면 여기다 놓고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고, 아니면 가운데 있으면 가운데다 맞추면 되는 거고, 근데 뭐 굳이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센터에다 놓고 반 셔터를 누르면 뭐가 된다라고 했습니까? AF 락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반 셔터 누르고 화면을 구성해도 돼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걸 이렇게 바꿔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자꾸 들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돼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점 영역은 내가 선택해 주면 돼요. 제일 넓은 게 이거 광각 추적인데 상당히 넓어요. 넓고 움직이는 대상을 쫓아가면서 초점을 맞춰주는 그런 형태로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가 강한 그런 쪽에 피사체의 초점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 자동 오토포커스의 방식이 위상차 높낮이가 있든가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건데, 지금 이 후지 카메라는 위상차 검출 방식에다가 콘트라스트 검출 방식을 병합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높낮이의 차이가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추든가, 고대비 하이라이트하고 섀도우의 차가 심함 이런 쪽에 또 초점을 맞춰주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걸 광각 추적이라고 그럽니다. 뭐 추적이라는 건 뭡니까? 움직이는 대상을 쫓아가면서 초점을 맞춘다라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그 광각 추적이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하여튼 뭐 세 가지 중에 이건 모드라는 건 그냥 이렇게 놔도 상관없고, 근데 이게 뭐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모드에 놓고 해봐도 그냥 실질적으로 그 초점 포인트는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똑같이 지금 사각형이 흐릿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각형으로 나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세 가지 중에 정점, 영역, 광각, 추적 요 셋 중에 선택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해도 되고, 올로 놔두게 되면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변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중요한 기능은 아닐 것 같고요. 그냥 정점에다 놓고 내가 초점을 맞춘 다음에 반셔터에서 AF 락을 시켜갖고 내가 원하는 프레임으로 만들어줘도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지만, 아무튼 이 AF 모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거를 같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했던 광각 추적 같은 경우는 피사체가 빠르게 움직이거나 물체가 작은 경우에 카메라가 초점을 맞출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경우에 초점을 맞춰준다라면 좋겠는데 피사체가 빨리 움직이고 대상이 굉장히 작다 그럴 땐 초점을 못 맞춰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불가능한 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점에 놓으시고 그 정점에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정점에 놓고 그 뭐라고 그랬어요? 이 포커스 포인트를 요걸 후면 커맨드 다이얼에서 이렇게 좀 넓게 해주면 초점 범위가 좀 더 넓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초점을 맞추는 게 훨씬 더 정밀한 오토포커스로 할 땐 그렇게 정밀하게 맞출 수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정적으로 놓고 촬영을 해주시는 게 다른 거 복잡한 거 알 필요도 없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AFC 사용자 지정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AFS가 있고 AFC가 있어요. AFS는 뭡니까? 오토포커스 싱글. 그래서 초점이 맞아야 셔터가 눌러지는 거니까 정적인 대상에 동적인 대상이 아닌 움직임이 적은 또는 그 정물이나 풍경 쪽에는 AFS가 적당하고요. 그러니까 AFS, AFC의 이런 표시 방법은 캐논 빼고는 소니나 니콘 다 이렇게 표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토포커스 싱글, 그다음에 이 AFC는 오토포커스 컨티뉴스라는 그런 걸로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용자 지정 설정에 보시면 지금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가 있는데 저 기가 찰 노릇이지만 그러니까 동적인 사진을 많이 찍는 사람들한테는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트 1인데 이게 뭐 다용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범위에서 움직이는 피사체에 대해 제대로 작동하는 표준 추적 옵션이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대상의 속도를 따라가면서 초점을 맞춰주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그 스탠다드한 기능이 1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세트 2는 뭐냐면 세트 2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설명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장애물을 무시하고 피사체를 계속해서 추적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상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 앞에 그 대상을 가리는 그런 물체가 있다라고 해도 그걸 염두에 두지 않고 움직이는 애를 계속 쫓아가면서 초점을 맞춰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게 세트 2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거 뭐 테스트를 해봐야 알겠지만 좋은지 나쁜지는요. 3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감속하는 피사체형이라는데 피사체의 가속 또는 감속을 보상하려고 시도합니다라고 이렇게 매뉴얼에 보면 써 있어요.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감속을 보상하려고 하고 속도가 급격하게 변할 가능성이 높은 피사체를 사용할 때는 요 세트 3번이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얘기겠죠. 저는 뭐 인정 못하겠습니다. 근데 운동사진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동적인 속도감이 있는 대상을 촬영할 때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촬영을 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트 1, 세트 2, 3, 4, 5 뭐 6는 사용자 설정이니까 5까지 항상 제가 다른 파트에서도 늘 말씀드리듯이 테스트를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론과 실기가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얘네들이 설명한 것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해도 사용할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그 풍경 위주나 이 정적인 대상들을 많이 찍기 때문에요. 이런 동적인 피사체를 찍을 때 별로 이렇게 사용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하여튼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나은데, 하여튼 3번 같은 경우는 대상의 속도가 급격히 변하는 그런 형태의 피사체를 촬영할 때는 3번을 설정해 주는 게 좋다라고 얘네들은 얘기하고요. 4번 같은 경우는 갑자기 나타나는 피사체형이랍니다. 아주 세심합니다.
느닷없이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아니면 뭐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거 찍을 때는 이 4번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갑자기 움직이거나 급히 가속 감속하는 피사체.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건가 봐요. 이런 피사체를 찍을 때, 저 샘플 사진으로 테니스 하는 모습을 찍었는데, 이렇게 방어하려고 이렇게 좀 동작이 뜸할 상황에다가 갑자기 뭐 스윙을 한다든가 뭐 이럴 때 갑자기 동작이 변하고 움직이잖아요. 요런 대상을 찍을 때 요 5번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AFC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오토포커스 컨티뉴스라고 해서 움직이는 대상을 촬영할 때는 이제 AF 싱글보다는 AFC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게 뭐 다른 회사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캐논 같은 경우는 이걸 서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네들은 AFC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적인 사진을 많이 찍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뭐 사용자 지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초점 전환 민감도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이거 참 제 생각에는 이런 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전면 커맨드 다이얼로 움직이는데요. 요게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피사체를 전환하려고 시도할 때 카메라 초점을 다시 맞추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니까 뭐하러 높게 하겠습니까? 그냥 초점 전환해서 낮게 해주는, 제로로 해주는 게 이 다음 동작의 초점을 더 빨리 맞출 수가 있는 것이고, 값이 낮을수록 피사체 초점 영역이 다른 물체로 초점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설정을 하는 거라는데, 이런 건 과감하게 포기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사진의 내용적인 면에서 굉장히 발전이 없어요. 물론 오래된 사진가지만 베리네스 에버트라고 뭐 사진사에도 굉장히 영향을 줬던 그런 사진가의 한 사람이 여자 사진가인데, 베리네스 에버트가 그때 뭐 30년대인가 40년대 얘기한 걸 겁니다. 정확한 연도수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1900년 중반 정도에 빨라도 그때 얘기한 건데, 뭐라 그랬냐면 기계 카메라의 기능적인 메커니즘의 발달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진의 내용적인 측면, 그러니까 생각하는 측면이 너무 약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진하는 사람들이 장비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대한 생각 자체는 너무 낮아져서 사진의 발전은 점점 쇠퇴하고 있다. 이미지적인 발전은 라고 베리네스 에버트가 얘기를 했는데, 디지털 카메라에 와서 아까 시작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 기능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카메라 설명서는 두꺼워지고 이런 쓸데없는 기능까지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과감하게 포기하셔라 라고, 초점 우선 영역도 자동, 뭐 중앙, 전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중앙에 오는 대상을 먼저 찍을 거냐, 카메라 앞쪽에 오는 대상을 먼저 찍을 거냐, 뭐 이런 건데, 어느 쪽을 우선으로 초점을 맞출 것인지라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런 기능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그냥 자동으로 놓으세요. 제가 캐논 카메라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기능, 그렇게 우리가 자주 쓰지 않는 기능이지만 조금 도움을 줄 것 같다라고, 수동으로 매번 이렇게 조작을 해서 쓰는 게 불편하다 싶은 것들은 그냥 자동으로 설정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방향 AF 모드로 저장, 이건 뭐냐면 저도 처음엔 이게 가로 세로, 방향 AF 전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타이틀만 가지고는 제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뭐 방향 AF, 이건 또 어떤 시스템인가 했더니, 가로 세로로 찍을 때 카메라를 수평으로 찍을 때 초점 모드하고 초점 영역을 카메라가 가로 방향에 있을 때와 별도로 저장할지 여부, 그러니까 세로로 할 때는 어떻게 할 건데 가로로 할 때하고 다르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거래요. 참
기가 찹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초점에 대한 걸 너무 상당히 많이 보완을 해 놓은 것 같은데, 너무 쓸데없는 기능까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초점 맞은 영역에서만 할 거냐, 뭐 이런 건데, 이런 거 그냥 오프 시켜 놓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프 시켜 놓는 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초점 영역만, 그러니까 이제 오토포커스라는 게 디지털 카메라 나오기 전에도 그 전자식 필름 카메라에서부터 이제 오토포커스가 됐는데, 이 초창기 오토포커스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았어요. 내가 원하는 곳에 초점을 못 맞춰서 의도한 바하고 틀리게 이미지가 형성되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초점의 실패가 상당히 많았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걸 이제 보완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더더욱 이제 수동으로 초점을 맞추면 훨씬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하는 건데요. 이 방향 AF 모드 같은 경우도 가로 세로 이걸 구분하는 건데, 몰라도 상관없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AF 초점 표시라는 건 온 오프가 있는데,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그 AF 모드에 대해서 영역 또는 광각 추적, 아까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던 거 아닙니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광각 추적도 있고 영역도 있고 정점인가 해서 초점 포인트 폭이 좁아지는 거, 뭐 넓어지는 거, 움직이는 대상의 그 하이 콘트라스트, 그러니까 고대 비해 그 콘트라스트가 강한 대상에 초점을 맞춰주는 이런 건데, 개별 초점 프레임 표시 여부를 설정하는 거래요.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온 시키든지 오프 시키든지, 제가 온 시켜놓고 화면을 보고 오프 시켜놓고 화면을 봐도 별로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이거 중요한 기능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스틸 카메라하고 무비 카메라가 동시에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포커스 포인트 순환, 이거 활성화, 비활성화,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이 매뉴얼에도 안 나왔어요. 사용 설명서에도 요 파트는 또 건너뛰었습니다. 정확하게 나오질 않았는데요. 이런 건 그냥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활성화 시키면 뭐 작동하는 거겠죠. 비활성화 시켜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첫째, 이 초점에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건 초점 영역, 그 다음에 그나마 조금 뭐 써주면 괜찮을 것 같은 게 AF 모드 요 정도고, 나머지는 그냥 다 무시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포커스 포인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초점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덜하겠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117 포인트가 있는가 하면 425 포인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117로 하게 되면 초점 포인트가 어떻게 됩니까? 많이 작아져요. 이렇게 지금 듬성듬성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화면에 요 폭이 그런데 이걸 초점 포인트가 많은 것 쪽으로 425로 하게 되면 초점 포인트가 상당히 많아져 가지고 그만큼 초점의 정밀도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쪽으로 설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초점을 벗어나는 상황이 덜하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메뉴가 프리 AF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프리 AF는 원을 해놓으면 우리가 항상 초점을 맞추려면 반누름, 그러니까 반셔터 상태에서 이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프리 AF 온을 해놓으면은 셔터 버튼을 반셔터를 하지 않아도 카메라가 초점을 연속으로 조정해서 셔터 버튼을 반누름한 상태에서 더 빨리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반셔터 누르면서 계속 초점을 추적하는 게 아니라 프리 AF 온을 해놓으면 반셔터를 누르지 않더라도 초점을 계속 추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촬영하기 위해서 반셔터를 탁 누르면 바로 초점이 맞는다는 그 얘기 같아요. 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온 시켜놓는 게 낫겠죠. 온오프가 있으니까 요거는 켜놓는 게 움직이는 대상이든 뭐 이런 것들인지 간에 좀 더 정확한 초점을 맞춰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AF 보조광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틸 카메라하고 무비 카메라가 있어서 두 가지가 다 같이 적용되는 것 같은데, 요거는 뭐냐면 우리 카메라 앞에 그 버튼이나 이런 기능 설명해 줄 때 말씀드렸지만 AF 보조광이 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위상차 검출 방식이든 콘트라스트 검출 방식이든 높낮이가 있든가 컨트라스트가 있어야 초점을 맞추는데, 주변이 너무 어둡다든가 대비가 약하다든가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일반적으로 카메라에서 초점을 못 맞춰주는, 오토포커스에서 초점을 못 맞춰주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을 때 AF 보조광이 나가는 겁니다. AF 보조광이 나가서 대체적으로 빨간 광이 나가거든요. 빨간 광이 나가서 거기를 기준으로 초점을 맞추게 해주는 그런 보조광을, 이거는 켜두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뭐 밝은 공간이나 뭐 이런 쪽에서만 꼭 촬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켜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AF 보조광하고 그 다음에 그 기능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셀프 타이머 누르면 깜빡깜빡하는 이런 등 역할을 해주는, 그게 같은 장치로 돼 있거든요. 하여튼 그게 AF 보조광이다. 그래서 일부 상황에서는 초점을 못 맞출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 카메라 설명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강의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매뉴얼이 있고 오토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기능이요. 카메라에는 더더욱 초점부터 해갖고 모든 게 수동하고 자동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카메라의 기능이 오토가 100% 완벽하다라고 그러면 매뉴얼 수동 기능을 집어넣지를 않겠죠. 근데 물론 이제 카메라 메이커에서 우리 카메라는 수동과 자동을 겸하고 있다라는 걸로 해갖고 카메라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이유에서 늘 수도 있겠지만, 기능면으로 따졌을 때 자동 모드가 완벽하다라고 그러면 수동 모드가 없는 카메라가 분명히 출연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눈을 씻고 찾아봐도 모든 카메라들이, 작은 카메라부터 해갖고 모든 카메라들이 수동과 자동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자동이라는 건 뭐 정확하게 어느 정도라고는 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항상 강의할 때도 강조하는데 2% 부족합니다. 2% 부족해요. 근데 수동은 어때요? 100%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수동에 대한 기능만 완벽히 알고 있다라고 그러면 벗어나고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에서 2% 부족한 걸 수동에서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걸 아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 메뉴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일부 상황에서는 카메라가 AF 보조광을 사용해서 초점을 맞출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자기들이 빠져나갈 길들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 파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파트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이 전부 다 완벽하다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더 오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수동 기능을 시간 날 때 익혀 두시는 게 카메라 모델을 바꾼다든가 뭐 브랜드를 바꾼다든가 뭐 이랬을 때도 훨씬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배경, 실력을 만들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꼭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AF 보조광이고, 여기 사용법에 보면은 가능하면은 그 AF 보조광을 직접 눈으로 이렇게 반사되지 않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따라 해주는 게 좋겠죠. 눈에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얼굴 눈 감지 설정. 요게 지금 일반적으로 그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이 이런 프로페셔널용 카메라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이렇게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걔네들이 이 전문가용 카메라를 팔아서 먹고 사는 애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하는 게 더 자기들로 봐서는 수익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요런 기능들은 어떤 면에서 아마추어 기능이다라고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물 사진 찍을 때 얼굴 감지 기능을 켜놓으면은 뭐 눈 꺼짐, 뭐 눈 자동, 우한 우선, 자한 우선, 나 요 메뉴를 보고 되게 웃었는데, 오른쪽 눈이냐 왼쪽 눈이냐, 뭐 자동으로 할 거냐 어쩌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웃긴데요. 뭐 이건 뭐 자기가 뭐 딱 보시면 뭘 설정하는 건지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 감지를 키든지 끄든지 그건 알아서 하셔도 돼요.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안 맞을 초점이 좀 더 정확하게 맞는다 이런 건 제가 뭐 장담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 검색 설정을 설정하면은 이 AI가 얼굴 감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대요. 그래서 하여튼 재밌는 기능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얼굴 감지 기능을 하면은 이 파인더에서 우리가 초점 포인트가 아까는 박스 하나 나왔지만 초점 맞은 인물의 박스가 이 초록색 박스로 이렇게 딱 떠요. 그리고 초점 맞지 않은 옆에 있는 다른, 그러니까 중심을 두지 않은 다른 인물들에는 회색 테두리의 박스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그걸 뭐 바꿔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파인더에 비치는 그 초점 그 상자가 좀 틀리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셔터 버튼을 누르는 동안 피사체가 움직이면 사진을 촬영할 때 얼굴에 녹색 테두리로 표시된 영역이, 그러니까 사진을 초점이 맞으면 녹색 테두리를 설정한 인물의 초점이 맞는 게 표시가 되는데, 이 피사체가 움직여 버리면 그게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뭐 그런 걸 쫓아가서 다시 맞춰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그 얼굴 감지 설정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인물 사진을 많이 찍는다라고 했을 때는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굳이 뭐 할 필요 없이 감지 설정을 꺼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피사체 감지 설정도 그냥 대상을 피사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진 찍히는 대상을 우리가 피사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피사체 감지 켜기 하면은 뭐, 사람을 찍냐, 동물을 찍냐, 뭐, 새냐, 차량이냐, 뭐, 이렇게 이 대상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참 웃겨요. 근데 하여튼 뭐, 하시고 싶으면 하시면 돼요. 근데 자기가 찍고자 하는 대상에 저런 게 없다라고 그러면은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오프시키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불필요한 그런 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게 이 피사체 감지 설정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AF 플러스 MF, 이거는 자동 수동 설정을 동시에 겸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상황에서는 카메라가 봐서 오토포커스가 됐다가 또 아니면 매뉴얼 포커스로 바뀌는 이런 것 같은데, 이거는 어디에서 움직이냐면 초점 모드가 싱글일 때, 그러니까 AF 싱글일 때 해당되는 거예요. 싱글일 때. 그 C로 들어가면 AFC, 컨티뉴스로 가게 되면 작동 안 하는 것 같고요. 온 상태에서 초점이 고정된 경우에 초점 고정을 할 수 있고, 초점 링을 회전하면 초점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온 시키면은 오토포커스로 초점을 맞췄지만 그 수동으로 돌리지 않더라도 초점 링을 돌리면 수동 초점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동 초점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을 수동 초점으로 보완하라, 그 얘기겠죠. 그러니까 오토 포커스, 자동 초점과 수동 초점을 겸한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싱글 모드에서만 해당되는 거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S에서 우리가 바디 앞에 보면 MSC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S에 돼 있을 때, 매뉴얼도 아니고 컨티뉴스도 아니고 싱글 S로 돼 있을 때, 그리고 요게 온 됐을 때 수동 초점과 자동 초점이 동시에 되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요 AF 플러스 MF다라고 보시면 돼서요. 이건 그냥 온 시켜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온 시켜주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F 어시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MF 어시스트, 그러니까 수동 초점 어시스트인데요. 요거는 이 초점 방식이 바디 왼쪽 아래에 MSC가 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S도 아니고 C도 아니고 M으로 매뉴얼 포커스로 설정을 해주면 이렇게 이제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요걸 쓰지 않을 거면 그냥 오프 시키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뭐 디지털 스프릿 그래가지고 그 컬러로 해갖고 화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요 사각형 박스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각형 박스, 이 사각형 박스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초점을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 표준은 어떤 형태냐면은 지금 디지털 스프릿 그래가지고
그 디지털 스플릿은 흑백 또는 칼라 분할 이미지가 표시가 돼서 분할 이미지 영역의 피사체의 구도를 잡고 분할 이미지 내 부분이 바르게 정렬될 때까지 초점 링을 돌리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화면이 분할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컬러로 놨으니까 여기 지금 분할됐는데 지금 이 모니터가 화면에 비치고 있어갖고 정확하게 이 대상이 보이지는 않지만 초점 링을 이렇게 돌리면 지금 초점 링을 돌리면 이게 지금 흐려졌다 맑아졌다 하는 게 보이는데 좀 더 섬세하게 그 구분이 가능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디지털 스플릿이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디지털 마이크로 프리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초점이 벗어나면 흐려짐이 선명한 격자 패턴이 표시되다가 초점이 맞으면 해당 패턴이 사라지고 선명한 이미지가 나타나는 게 요 디지털 마이크로 프리즘이라는 거라는데 이게 지금 동그랗게 보여요. 동그랗게 보여갖고 막 격자 모양이 보였다가 초점이 맞으면 선명해진다라는 얘기인데 하여튼 수동 초점을 맞출 때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지금 여기 있는 세 가지 기능들이다라고 포커스 피킹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 칼라 뭐 이렇게 고르게 되어 있어요. 칼라 저거 파란색 저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것도 제가 직접 써보질 않아가지고 어떤 형태로 초점을 맞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런 게 세 가지가 수동 초점을 맞출 때 자기가 좀 더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요 MF 어시스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직접 야외에 나가서 촬영을 해보시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좋은데, 그러니까 수동으로 초점을 맞추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디지털 카메라는 아까 뭐 이 후지 같은 거 위상차 검출 방식의 콘트라스트 검출 방식이 병합된 형식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옛날 기계식 카메라의 위상차는 스플리트 이미지라고 그래갖고 이 높낮이에 따라 선을 맞춰주면 돼요. 어긋난 선을 일치시켜서 해주면 초점의 정밀도도 높고 초보다도 조금만 연습하면 초점 맞추기가 쉬웠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의 이게 화면 스크린은 맑아졌다 흐려졌다 하는 거라 실질적으로 이게 눈이 좀 침침하다던가 이러면 이게 초점이 맞았나 안 맞았나 확실하지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동으로 초점 맞출 때 조금 힘든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은 그 대상이 이 후지도 그렇게 되는데 대상을 크로즈업 시켜갖고 수동으로 초점 맞추는데 도움을 준다든가, 지금 이 어시스트라는 말처럼 이렇게 보조로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초점을 맞추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들이 이 수동 초점에서 보완되고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면 커맨드 다이얼을 가지고 이걸 선택을 또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메뉴에서 하지 않더라도 이게 지금 제가 후면 다이얼을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기능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동 초점을 쓰시는 분들은 그냥 오프 시켜도 큰 지장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가 포커스 체크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온 오프 두 가지가 있죠. 이 포커스 체크를 갖다가 온 시키면은 초점 링을 돌리잖아요. 초점 링을 돌리면 이게 수동 초점 모드에서 초점 링을 돌리면 어떻게 된다? 화면이 크로즈업 된대요. 이 초점 링을 이렇게 이건 줌 링이고 지금 크로즈업 되지 않습니까? 이게 초점 링이거든요. 이 초점 링을 이렇게 돌리면 지금 픽셀까지 다 보이잖아요. 여기 화면에 초점 링을 돌리면 화면이 크로즈업 되고 반샷더 누르면 원위치 됐다가 다시 초점 링 돌리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쪽에다 놓고 이 화면을 확대해서 초점을 좀 더 선명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MF 어시스트보다는 저는 이 포커스 체크가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그러니까 수동 초점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동 초점할 때 이 포커스 체크는 오프보다는 온 시켜주는 게 이게 돼요. 옛날에는 고급 카메라에 이런 기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요 X5도 고급 카메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카메라들에도 캐논 카메라, 제가 말씀드렸던 캐논 카메라 그 미러리스 R 시리즈에도 그런 기능이 있고 여기서도 지금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수동 초점할 때 앞부분에 얘기한 MF 어시스트 기능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느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기능이 인터럭 스팟 AE. 참 뭐죠? 타이틀들은 상당히 힘든데 이것도 온오프가 있는 것 같아. 이것도 온오프인데 AF 모드에서 이 초점 영역을 정점, 그러니까 가장 적은 걸로 선택하고 측강에서 스팟 측강을 선택한 경우에 온을 선택하면 현재 지금 자기가 포커스 프레임을 측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막말이 나오려고 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AF 모드로 놓고 포커스 영역은 정점으로 놓고 그다음에 노출 측강 모드는 멀티 패턴도 아니고 중앙 중점도 아니고 평균도 아니고 스팟으로 놓고 그다음에 이걸 온시키면 자기가 선택한 부분에 그 포커스 프레임을 측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그러니까 이 스팟으로 노출된다는 거 뭐냐면 나중에 스팟 측강 범위 설명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스퍼트 측강이라는 건 부분적인 거에만 다른 쪽의 노출은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 초점 포인트가 가 있는 그 부분에만 노출을 재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스퍼트 측강인데 그 스팟 측강한 부분의 노출을 훨씬 더 측강을 좀 더 정확하게 해준다 그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별로 쓸모없는 기능입니다. 그냥 무시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트 AF 설정. 그래서 이것도 동영상하고 우리 스틸 사진하고 같이 움직이는 기능 같은데요. 뭐냐면 수동 초점 모드에서 초점 고정 또는 AF1이 할당된 버튼을 눌렀을 때 카메라가 싱글 AFS나 컨티뉴스 AFC를 사용하여 초점을 맞출지 여부를 선택한다. 이거 무시해 버리십시오. 그냥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점을 맞출 때 반샷단을 누르지 않고 뒤에 카메라 뒷부분에 AF-ON이라고 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로 초점을 맞추는 건데, 그걸 AF-S로 할래, AF-C로 할래를 선택할지 여부를 선택하는 게 인스턴트 설정이래요. 근데 이게 지금 AF-C, S로 하든지 C로 하든지, 그러니까 정물을 많이 촬영하시는 분들, 풍경을 많이 촬영하시는 분들은 하여튼 이유 불문하고 AF-S가 싱글, 이게 초점이 맞아야 셔터가 눌러지는 거니까, 이렇게 놓는 게 훨씬 더 정확한 초점을 맞출 수가 있고요. 움직이는 대상, 거리 스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싱글보다는 C가 난데 100% 움직이는 대상을 추적하면서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주지는 않는다. 그걸 아셔야 돼요. 무조건 아무리 움직이는 것도 AFC에 놓으면 초점이 맞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AFS에 놓고 저 같은 경우는 거리 스냅이라든가 이렇게 움직이는 대상을 많이 찍는 상황은 아니지만 저는 AFS에 놓고 반셔터를 계속 누르면 초점이 계속 움직이는 것에 따라 변하거든요. 그래서 반셔터를 누르면서 내가 원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냥 셔터를 눌러버려요. 그게 손가락으로 하는 AFC죠. 그러니까 자꾸 카메라를 쓰다 보면 자기가 현실에 맞는 그런 기능이나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AFC하고 AFS는 인스턴트 AF 설정 이거 괜히 고민하지 마시고 움직이는 건 AFC, 움직이지 않는 건 AFS 이렇게 놓으시고요. C는 100% 쫓아가면서 정확한 초점을 맞춰줄 것이라는 거는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피사계 심도 눈금이라는 건데 이건 카메라에서 찍고 나서 내가 보는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 캐논 같은 경우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피사계 심도 확인 버튼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후지 카메라에는 아직까지는 피사계 심도 확인 버튼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서는 없습니다. 근데 이 피사계 심도 눈금이라는 게 뭔가 하고 제가 사용법을 좀 봤더니 이 프린트에서 보여주는 필름 형식 기반을 선택해서 프린트에서 보여주는 사진의 피사계 심도를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고 픽셀 기반을 선택하면 컴퓨터나 다른 전자기기에서 고해상도로 확인했을 때 사진의 피사계 심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 무시해버리십시오. 픽셀로 놓을 거냐 필름 형식 기반으로 놓을 거냐 이거 아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고요.
릴리즈 초점 우선 이건 또 뭡니까? 이게 AFS나 AFC의 앞부분에서 얘기했듯이 AF가 릴리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컨티뉴스라는 게 움직이는 대상을 찍을 것이냐, 그래서 AFS로 찍을래, AFC로 할래. 그러니까 초점 우선이고 얘는 움직이는 대상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초점으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또 하여튼 초점으로 놓으면 좀 더 정확한 초점이 맞아지겠죠. 릴리즈로 놓으면 아마 초점이 엇나가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C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움직이는 대상을 쫓아가면서 초점을 다 완벽하게 맞춰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그 기준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메뉴가 AF 범위 제한이라는 그런 타이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틸 카메라하고 동영상, 무비 카메라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그런 메뉴 같은데요. 이 오토포커스로 했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초점을 맞게 하는지에 대한 그 범위를 설정해 주는 기능 같아요. 그래서 커스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 끄는 게 있죠. 그러니까 매뉴얼 포커스로 할 때는 오프 시키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이라는 건 자기가 이 거리를 설정을 해주는 게 이제 커스텀인 것 같고, 프리셋은 2m에서 무한대, 5m에서 무한대, 요건 이제 설정되어 있는 기능을 자기가 선택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같은 경우도 내가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건데, 이렇게 설정 파트로 들어가서 OK를 누르면 이렇게 지금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초점 링이 있어요. 초점 링을 돌리면 요걸 이렇게 보면은요, 요 초점 링을 돌리면 B는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1m는 아니고요, 한 0.9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를 쭉 돌려서 내가 만약에 5m 정도까지 AF 범위를 설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A에다 놔두고 여기서 OK를 누르는 게 아니라 백이라는 버튼 있지 않습니까? 디스플레이 백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걸 이렇게 눌러주시면 지금 4.9m에서 0.9m 까지 그 범위 내에서 오토포커스 범위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설정해 주느냐에 따라 이 위치는 바뀔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초점 링으로 조절한다라는 거, 그게 뭐 특색이라면 특색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초점 링을 자주 안 쓰다 보면 어느 걸 돌려야 되는지, 지금 여기서는 너무 앞으로 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OK를 눌러서 제로로 만든 다음에 요거를 0.1m 쪽으로 한번 이렇게 돌려볼까요? 지금 대상이 너무 가까이 있어갖고 잘 안 되는데 0.5m, 0.4m 정도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만약에 무한대다 그러면 무한대까지 간 상태에서 디스플레이 백을 누르면 지금 0.4m에서 무한대까지의 자신이 그 오토포커스 범위를 스스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AF 범위 제한이라는 건데, 글쎄요, 뭐 편리할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저는 뭐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뭐 반갑지는 않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수동 초점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 하여튼 오토포커스 범위 내에서 오토포커스가 설정되는 그 프리셋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커스텀 설정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 범위를 자기가 설정을 해서 그 범위를 벗어나면 오토포커스가 안 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는 게 AF 범위 제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기능 중에 이 터치 스크린 모드가 있어요. 이건 뭐 좀 그냥 터치해서 모든 기능을 캐논 같이 하면 되는데, 얘네들은 좀 그걸 한정해 놓은 것 같아요. 한정해 놓은 것 같은데, 이 터치 스크린이 우리가 태블릿 PC라든가 하다못해 요즘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도 그 터치 스크린으로 나오는 게 많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뭐 당연히 터치 스크린인데, 이 터치 스크린 자체가 원래 카메라에서는 그렇게 유용하지 않은 것 같다. 제가 캐논 카메라 설명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터치 스크린을 해놓다 보니까 자꾸 설정도 바뀌고, 그래서 뚜껑을 닫아줘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터치 셔터로 해놨더니 다른 걸 조작하려다 보면 셔터가
숫자가 눌려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한테는 굉장히 좀 불편한 그런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요걸 사용법을 보시면 요 터치 스크린 모드를 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다 느끼시면 꺼버리면 되시는 거고, 그 뭐 영역은 뭘 영역을 표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초점 또는 줌을 위한 포인트를 선택하려면 영역을 누른다는 얘기입니다. 영역을 누르면 터치를 하게 되면 초점이라든가 이 포인트가 옮겨지는 거겠죠. 초점 프레임을 이동한다든가 이런 거고, 뭐 이런 그 기능들이, 그러니까 캐논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냥 터치 스크린을 원시켜 놓으면 모든 조절이 거의 대부분이 되는데, 지금 이 후지 카메라 같은 경우는 몇 가지로, 세 가지로 지금 나눠놨잖아요. AF 같은 경우는 뭡니까? 초점 모드를 싱글에서 화면에 있는 피사체를 누를 때 카메라가 초점을 맞춘다, 뭐 이런 식으로 한정된 기능으로 몰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기능만 터치로 스크린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불편하다 싶으면 그냥 오프시키고 일반적으로 다른 카메라 조작하듯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AF나 MF, 그러니까 오토포커스나 수동 초점에 대한 기능이 상당히 많이 보완되고 차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기능은 그렇게 중요한 기능은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막 특별하게 꼭 이거 있어서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기능들이 없어요. 자동 초점, 수동 초점 요거 AF 플러스 MF 요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동으로 초점 맞춘 다음에 수동으로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라. 그 다음에 포커스 체크 같은 경우도 수동 초점할 때 화면이 확대가 되니까 좀 더 정확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뭐 요런 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보조광은 그 일반적인 상황에서 초점을 못 맞출 때 보조광이 나와서 초점을 맞추게 해주는 거니까 여기 지금 3개. 요 정도. 그 다음에 프리 AF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방 설명해 놓고도, 자주 사용하지 않는 기능들을 이렇게 금방 설명해 놓고도, 제가 설명해 놓고도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라는 거,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샷단을 누르지 않아도 이렇게 놓게 되면 움직이는 대상을 쫓아가면서 초점을 맞춰주다가 순간적으로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셔터를 신속하게 누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움직이는 대상을 주로 찍는 사람들이 이 기능도 괜찮고 4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역, 초점 모드 영역은 그냥 제가 정점으로 놓으시는 게 낫다라고 그랬고요. 그건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이 알아서 설정하면 되는데, 제가 추천해 주는 건 저거고, 요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기능들이 더 많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메뉴 2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